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리 셸리의 고전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나 대중문화를 통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원작의 실제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도입부, 탐험가 월튼의 편지. 이 소설은 북극을 탐험 중인 로버트 월튼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월튼은 얼음 위에서 개썰매를 타고 도망치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 직후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또 다른 남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구조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회복되면서 월튼에게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유년기.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스위스 제네바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찬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릴 때부터 과학, 특히 연금술과 같은 고대 과학에 매료된 빅터는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빅터가 어렸을 때 그의 부모님은 고아가 된 엘리자베스 라벤자를 입양합니다. 그녀는 빅터의 사촌이자 미래의 신부로 키워집니다. 빅터의 가장 친한 친구는 헨리 클레르발이며 함께 성장하며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대학 시절과 창조의 시작. 17세가 되었을 때 빅터는 잉골슈타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현대과학, 특히 화학과 해부학에 깊이 빠져듭니다. 빅터는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죽은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2년 동안 거의 미치다시피 한 연구 끝에 빅터는 시체의 부분들을 모아 인간과 유사한 존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묘지에서 시체를 파내고 해부실에서 부품을 수집하며 자신의 작업실에서 밤낮으로 일합니다. 괴물의 탄생. 마침내 1793년의 어느 비 오는 날 밤, 빅터는 전기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창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괴물이 눈을 뜨는 순간, 빅터는 깊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만든 것은 키가 8피트, 약 2.4m에 달하고 노란 피부와 새하얀 이빨, 하얀색 눈동자를 가진 끔찍한 모습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혐오감에 사로잡힌 빅터는 자신의 창조물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오랜 친구 헨리 클레르발과 우연히 만납니다. 충격과 공포로 인해 빅터는 심각한 병에 걸리고 헨리는 수개월 동안 그를 간호합니다. 윌리엄의 죽음과 저스틴의 처형. 회복 후 빅터는 집에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의 어린 남동생 윌리엄이 살해되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빅터는 즉시 제네바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멀리서 자신의 창조물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자신이 만든 괴물이 윌리엄을 죽였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의 하녀인 저스틴 모리츠가 윌리엄의 살인범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빅터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결국 저스틴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됩니다. 괴물과의 만남과 그의 이야기. 슬픔에 잠긴 빅터는 위로를 찾아 알프스 산맥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창조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괴물은 빅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괴물은 빅터가 자신을 버린 후 혼자서 세상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숲속의 한 오두막 근처에 은신처를 만들었고 그곳에 사는 드라세이 가족을 몰래 관찰하며 언어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괴물은 책을 통해 문학과 역사를 공부했고 인간들의 따뜻한 관계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괴물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끔찍한 외모 때문에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그를 쫓아냅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괴물은 인간 사회에서 영원히 거부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은 프랑켄슈타인 가족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우연히 어린 윌리엄을 만나게 되고 윌리엄이 프랑켄슈타인의 동생임을 알게 된 후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저스틴이 범인으로 몰리도록 증거를 조작합니다. 괴물의 요구. 괴물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빅터에게 자신과 같은 여성 창조물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동반자와 함께 인간의 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평화롭게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처음에 빅터는 거절하지만 괴물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것이라고 위협하자 마지못해 동의합니다. 두 번째, 창조와 그 파괴. 빅터는 친구 헨리와 함께 영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헨리와 헤어져 외딴 스코틀랜드의 섬으로 가서 여성 괴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면서 빅터는 두 괴물이 함께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낍니다. 결국 빅터는 거의 완성된 여성 창조물을 파괴하고 맙니다. 이를 지켜보던 괴물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빅터에게 복수를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의 결혼식 날 밤에 찾아올 것이다. 헨리의 죽음과 빅터의 결혼. 빅터가 섬을 떠나려 할 때 그는 작은 보트에서 헨리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괴물에 의해 살해된 것입니다. 빅터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지만 결국 증거 부족으로 풀려납니다. 빅터는 제네바로 돌아와 엘리자베스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괴물의 위협을 기억하고 그는 엘리자베스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합니다. 결혼식 날 밤, 빅터는 주변을 살피러 나가고 그 사이 괴물은 엘리자베스를 살해합니다. 최후의 추격. 엘리자베스의 죽음 후 빅터의 아버지도 슬픔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빅터는 괴물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고 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추격은 그를 북극까지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는 로버트 월튼에게 발견됩니다. 결말.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월튼에게 전한 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후 월튼은 배에서 괴물을 발견합니다. 괴물은 자신의 창조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깊은 후회와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는 월튼에게 자신이 어떻게 끔찍한 범죄로 이끌렸는지, 그리고 이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괴물은 자신이 북극의 얼음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창조물, 둘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무리.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한 공포소설이 아니라 과학의 한계, 책임감,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19세에 불과했던 작가가 1818년에 출판한 이 작품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가? 창조자는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괴물을 만드는가? 오늘 줄거리 요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고전 문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